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 4년마다 국회의원 등을 뽑는 총선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이런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언제나 전 국민이 주목하는 뉴스가 있죠. 바로 이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고시한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1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표본 오차를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존재하며 실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에서 표본 오차와 신뢰 수준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기에 앞서 우선 여론조사가 행해지는 이유와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이유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정치적인 주제에서부터 최근 즐기고 있는 스포츠의 종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다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 즉 전국 30대 남성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는 전체 표본, 모집단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여론조사의 대상, 표본 집단으로 삼게 되는데 이때 여론조사의 대상을 아무리 잘 선정했을지라도 실제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의 차이인 오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오차의 정도와 대략적인 조사 방법 등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입니다. 먼저 신뢰 수준이란 여론조사 대상인 표본 집단으로 얻은 결과가 전체 표본인 모집단으로 얻어낸 결과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정확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규 분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일정 횟수 이상 시행된 사건의 경우 그 결과가 사건의 평균에 가까울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예를 들면 동전 100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50번 근처의 확률이 앞면이 나온 횟수가 1번 또는 100번 근처의 확률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거죠. 동전 던지기나 주사위 던지기 이외에도 시행 횟수가 30번을 넘어가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며 이는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해도 절대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의 대상은 30명이 넘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 또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사건에서 오차 범위, 즉 표본 오차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Z는 선택한 신뢰 수준에 따른 Z스코어, 해당 값이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나타내주는 값으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는 95% 또는 99%의 신뢰 수준을 채택하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각각의 Z스코어가 1.96, 2.58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N은 표본의 크기, 여기서는 여론조사 대상자의 수입니다. 마지막으로 P는 특정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뜻하는 것이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오차 범위를 최대한 크게 잡기 위해서 이 P의 값을 0.5로 둡니다. 모두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정리한 식을 보면 오차 범위가 n이 작을수록 z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앞서 z가 뜻하는 것이 신뢰 수준, 즉 정확도라고 했었습니다. 이는 오차를 키우지 않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신뢰 수준이란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뜻하며 이 정확도에 따라 공식을 통해 오차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차 범위를 줄이면서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의 수를 늘려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제 기사는 아니고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A회사가 지난 23에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상 대결에서 가 후보는 30.2%, 나 후보는 31.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 범위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인 1.2%포인트다. 이를 해석해보면 A회사가 95% 수준의 정확도를 가지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아까 설명했던 공식을 활용하면 여론조사 대상자의 수가 1000명이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라는 오차 범위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자료를 같은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가 후보의 지지율이 30.2%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내에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틀린 것으로 95%의 신뢰 수준이라는 말은 단지 A 회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맞을 확률이 95%라는 뜻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응답률은 표본 오차와 같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 제18조 1항에 따라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로 일부에서는 낮은 응답률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뢰 수준에 따라 대답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의 수는 정해져 있고 이 대상자의 수를 채우기 위해 시도한 횟수에 따라 응답률이 달라지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자의 수가 1000명이고 응답률이 10%라는 이야기는 100명의 답변으로 결과를 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사를 위해 10,000번의 시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특정 세대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인해 전화가 끊기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자신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냐 라는 항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이는 오히려 여론조사의 결과를 더 정확하게 얻어내기 위해 조사 대상인 표본 추출 과정에 있어서 특정 세대는 몇 명 또는 특정 정당 지지자는 몇 명과 같은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인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더 이상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인원들의 응답이 필요 없어지므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즉 여론조사 응답에 호의적인 세대나 지지자들일수록 여론조사가 빨리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의견이 무시되거나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때마다 돌아오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신뢰 수준과 표본 오차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론조사에 대해 잘못 퍼져 있는 사실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